정말 위험합니다. 한국 어르신들께서 매우 좋아하시는 한 음식이 영양가 높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수천 명을 뇌졸중 위험에 빠뜨리고 심지어 잠자는 사이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심혈관 전문의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여러분이 매일 부엌에서 반복하고 있는 잘못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한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현기증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절대로 나이나 단순한 불면증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잠자리에 들기 전 영양가 있다고 생각하며 드셨던 바로 그 음식이 주범일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30% 이상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가장 깊이 잠들고 몸이 완전히 이완되었을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심장-뇌 혈관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시간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기저질환도 없고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질병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습관에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했던 습관이지만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방법으로 행해진다면 극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접했던 비극적인 사례는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 선생님의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건강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셨습니다. 매일 2번씩 산책하고 담배나 술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죠. 하지만 은퇴한 많은 분처럼 뇌 건강과 숙면을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 좋아하는 견과류, 몇 가지와 말린 과일을 드시는 흔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거의 3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분은 급성 뇌출혈성, 뇌졸중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어떠한 사전 경고 증상도 없었습니다. 기저질환 병력도 없었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었죠. 중환자실에서 서너 시간을 보낸 후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조차 없이 단 하룻밤의 잠으로 영원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그의 위장에 전날 밤 먹은 견과류와 말린 과일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량의 지방 당분 그리고 수용성 섬유질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었고 쉬어야 할 시간에 심장은 무리하게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혈압은 제때 조절되지 못했고 뇌혈관은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견과류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이 준 영양물이죠.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소화 신진대사부터 혈액순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견과류를 섭취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영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취약한 시간, 바로 잠자는 동안의 심장관, 그리고 혈관에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인들이 즐겨 먹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뇌졸중의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익숙한 견과류 7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건강도 지키고 뇌졸중의 위험도 피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단 몇 주 만에 뇌졸중 위험을 30%까지 줄이는 데 도움을 준 아주 간단한 원칙을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몇 분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 연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뇌졸중의 위험에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의 노인들을 뇌졸중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슈퍼푸드로 여겨지던 음식이 어떻게 잠든 사이에 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전문 용어 없이 제가 직접 겪었던 실제 사례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알아볼까요? 호박씨 숙면에 좋은 줄 알았더니 야간 현기증의 원인. 많은 한국 가정에서 호박씨는 익숙한 간식입니다. 고소하게 볶아내어 씹는 맛이 일품이죠. 많은 분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천연 화합물인 트립토판 덕분에 잠들기 전 호박씨를 먹으면 잠이 더 잘 온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일부 맞지만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호박씨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몸이 활동하고 심장이 건강한 낮에 먹으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하지만 심박수가 느려지는 밤에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면 특히 앉았다가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등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 전주에 사시는 67세 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건강하고 기저질환도 없으셨는데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벽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지셨습니다. 원인은 노화가 아니라 몇 주간 계속해서 저녁에 호박씨를 드신 후 나타난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만약 이 견과류를 계속 드시고 싶다면 아침이나 점심에 오트밀이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참깨 전통적인 양념이지만 저녁에는 피해야. 한국인들은 밥에 뿌리거나 국에 넣거나 샐러드에 섞는 등 참깨를 매우 즐겨 사용합니다. 참깨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세사민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듯 저녁 식사에 참깨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깨에는 기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가 어렵습니다. 밤에 섭취하면 간과 담낭이 그 기름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복부 팽만감과 역류를 유발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 때 흰쌀밥에 늘 참깨를 뿌려 드시던 64세 박 여사님이 기억납니다. 튀긴 음식 대신 기름을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계속해서 속 쓰림과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식단을 조절하여 저녁에 참깨를 끊고 점심으로 옮기자 이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참깨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점심에 그리고 적당량만 사용하십시오. 참기름은 양념일 뿐 주된 요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아몬드 작지만 한 방이 있다. 아몬드는 한국인 특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닙니다. 이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노화 방지 염증 감소,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아몬드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시간에 먹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저녁에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 지방을 다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 남은 지방은 혈중 나쁜 지방의 일종인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혈액을 끈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 심장에 압박을 가합니다. 제 환자 중 대전에 사시는 69세 초의 선생님은 몸매 관리와 노화 방지를 목적으로 매일 밤 생아몬드 10알씩 드셨습니다. 몇 주 후 새벽 4시경부터 식은땀과 불면증을 동반한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조언은 명확합니다. 아몬드를 드시고 싶다면 아침에 최대 5월 소금이나 설탕 없이 드시고 가당 우유나 말린 과일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십시오. 연자육, 연고씨, 안정 효과 있지만 뇌 혈액 순환 장애 유발 가능. 연자육, 특히 말린 연고씨는 예로부터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분이 잠들기 전 우유나 쌀과 함께 연자죽을 끓여 드십니다.
듣기에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히 설탕이나 탄수화물과 함께 조리했을 때 매우 소화가 어려운 음식입니다. 연자육은 소화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소화기관의 활동이 느려지는데 만약 연자육을 우유나 쌀과 함께 섭취하면 그 속의 당분과 탄수화물이 혈액순환을 더디게 하고 뇌로 가는 산소를 감소시켜 이른 아침에 두통 얕은 잠 또는 지속적인 피로감과 같은 현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3세 정 여사님은 숙면을 돕기 위해 매일 밤 연자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숙면은커녕 종종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결리는 느낌으로 잠에서 깨셨습니다. 밤에 연자죽을 먹는 습관을 버리자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연자육을 드시고 싶다면 점심에 아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고 우유나 설탕 첨가는 피하십시오. 볶은 땅콩 맛있지만 위험 가득. 땅콩은 친숙한 간식입니다. 고소하고 바삭하고 향기로우며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에는 오메가6가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선이나 아마씨로부터 충분한 오메가3를 보충하지 않고 오메가6를 과다 섭취하면 동맥 경화와 뇌졸중의 전조인 조용한 혈관 염증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볶은 땅콩은 보통 소금에 절여져 있어 저녁에 먹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소금은 수분을 머금어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잠자는 동안 혈압이 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72세 윤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를 보시면서 땅콩 한 줌을 드셨죠. 주된 식사는 짜게 드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이 붓고 두통이 있으며 혈압이 높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삶은 땅콩을 소금 없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워서 드시지 마세요. 밤 겨울철 별미지만 저녁에는 금물. 추운 계절에 군밤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달콤하고 고소하며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밤에는 흰쌀밥과 유사하게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 중 하나는 당화혈색소 HbA1c가 약간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인데, 이는 저녁에 밤을 드시는 노인분들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강 여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자나 사탕은 안 먹는데 왜 혈당이 계속 높을까요? 그 해답은 매일 밤 군밤 서너 알을 드시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밤은 아침 식사로 섭취할 정도가 적당하며 설탕이나 버터를 곁들여 굽지 마십시오. 볶은 콩 내분비에 좋지만 잠들 때는 부담. 콩은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골다공증을 줄이며 심혈관에 좋은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에게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볶은 콩이 복부팽만 가스 생성, 그리고 수면 장애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 송 선생님은 몸보신을 위해 매일 저녁 콩죽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잠들기 어려웠으며 새벽 3, 4시에 불안하고 불편한 상태로 잠에서 깨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콩을 아침 식사로 천천히 잘 씹어서 삶은 채소나 싱거운 국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7가지 견과류는 모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간에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견과류를 계속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몸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낮 시간대에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 6시, 7시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피하십시오. 때로는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단 한 줌의 견과류가 세월 따라 지쳐버린 심혈관계에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견과류, 각각은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그 자체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음식들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많은 분이 매일같이 빠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 결과는 건강해지기는커녕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심지어 밤사이 조용한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 흔하지만 극도로 위험해서 당장 피해야 할 3가지 조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건강한 줄 알았더니 해가 되는 경우. 저녁에 가당 우유와 견과류 함께 먹기. 저는 많은 분이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호두나 아몬드 몇 알을 넣어 마시고 잠도 잘 오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설탕이 첨가된 우유를 드신다면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일까요? 가당 우유는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그때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늘려 반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견과류가 매우 느리게 소화되면서 혈액 속의 당을 더 오래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몇 시간 후 여러분이 깊이 잠들었을 때 혈당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져 식은땀, 심장, 두근거림, 가쁜 호흡, 불안감을 유발하고 불안한 상태로 한밤중에 깨기 쉽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사례 속이 편할 줄 알았더니 가스가 차는 경우. 말린 과일과 견과류 함께 먹기. 이것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혼합 견과류 봉지에 가장 흔하게 들어있는 콤보입니다. 캐슈넛, 건포도 말린, 바나나, 아몬드, 호박씨 등. 겉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편리하며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린 과일은 보통 천연당 함량이 매우 높고 수분이 부족해 소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원래부터 지방과 섬유질이 많은 견과류를 더하면 위장은 아주 오랫동안 일해야 하고 소화가 어려우며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의 활동이 느려지기 시작하는 저녁에 먹으면 몸이 처리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 결과 뱃속에서 생긴 가스가 횡격막을 밀어 올려 심장과 폐에 압력을 가하고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며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야간 내장 압력 상승이라고 부르는데 정말이지 이것은 노인분들이 밤새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찝찝하며 잠을 못 잔 것 같은 느낌으로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조용한 주범입니다. 세 번째 사례, 입에 익숙해서 위험한 습관이 된 경우. 김치라면, 된장찌개 같은 짠 음식과 견과류 함께 먹기. 한국의 음식 문화는 매우 풍부하고 저녁 식사 때 된장찌개 한 그릇에 볶은 콩 몇 알 매콤한 김치를 곁들여 먹는 것이 매우 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익숙한 조합이 큰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김치라면 각종 짠 국물 요리에는 모두 나트륨 소금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약간의 짠맛이 있거나 기름에 볶은 견과류를 추가로 드시면 혈중 염분 농도는 매우 빠르게 올라갑니다. 소금은 몸이 수분을 머금게 하여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때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혈관이 이완되어야 하는데 만약 혈액의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없게 되고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고 팔다리가 무겁거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증상. 이것이 바로 야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호이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뇌졸중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견과류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부작용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음 3가지만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단 며칠 만에 뚜렷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견과류는 아침에 드십시오. 몸이 에너지로 가득 차고 소화가 잘 될 때 견과류는 쉽게 처리되어 기억력 증진, 혈관 건강 지원, 그리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견과류를 신선한 과일, 채소, 오트밀 또는 무가당 요거트와 같은 건강한 식품과 함께 드십시오. 소금, 설탕 또는 튀긴 음식은 모두 피하십시오. 깨끗한 견과류와 깨끗한 음식은 몸을 안에서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적게 하지만
올바르게 드십시오. 매일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먹느냐보다 올바른 시간에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건강 관리는 힘들게 이것저것 가려 먹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는 몇 알의 견과류는 심장에 불필요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는다면 견과류는 바로 여러분을 건강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매일 즐겁게 살도록 돕는 천연 약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견과류 특히 잘못된 시간에 먹었을 때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듣고 나서 많은 분이 그럼 견과류를 계속 먹어야 하나요? 좋다면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가요? 라고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고 압니다.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심장 혈관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면서도 매일 견과류를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다면 견과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뼈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든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수백 가지 식품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간단한 식사 계획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수백 명의 고령 환자분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건강이 더 안정되고 혈압이 더 고르게 유지되며 잠도 더 잘 주무시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살고 있다고 느끼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의 각 시간대를 따라가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몸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황금 시간대. 긴 잠을 자고 난 후 여러분의 몸은 각 기관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아침은 바로 위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혈액 순환이 왕성하며 뇌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연료를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견과류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만 올바른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몬드 호두 그리고 삶은 콩을 우선적으로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 세 가지 견과류는 모두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천연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기억력과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인 삶은 콩은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며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특히 50세 이후 여성에게 좋습니다.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 여러분은 아침 식사에 견과류를 곁들여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거나 익힌 오트밀과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통밀빵 한 조각과 함께 사과, 바나나 같은 신선한 과일 몇 조각을 추가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에너지가 풍부한 완벽한 아침 식사로 여러분이 오전에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며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점심 소화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영양 보충하기. 많은 노인분이 종종 점심을 거르거나 대충 빨리 때우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심이야말로 위장이 여전히 튼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견과류를 보충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점심 식사에 검은 깨나 흰 깨 한 스푼 또는 삶은 땅콩 몇 알을 추가하라고 조언합니다. 왜 하필 깨일까요? 왜냐하면 깨에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자연스러운 혈관 확장을 도와 약 없이도 혈압을 완만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된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에 볶은 땅콩이 아닌 삶은 땅콩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노인분들이 적당량 섭취하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은 현미밥이나 녹두죽에 깨를 뿌리거나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섞어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깨를 뿌린 호박죽 한 그릇을 끓여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소금에 절이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에 버무린 견과류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소금과 기름과 함께하면 수분을 축적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간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원물 그대로의 견과류를 선택하십시오. 단순하고 깨끗하며 효과적입니다. 오후 입이 심심하다면 가볍게 소화 잘 되는 탄수화물로. 저는 오후, 특히 점심 낮잠 후에 입이 심심해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견과류를 더 먹어도 될까요? 대답은 가능하지만 양을 제한해야 하고 가벼운 종류의 견과류만 선택해야 한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디저트처럼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버터나 설탕 없이 잘 쪄진 밤 두세 알이 적절한 선택입니다. 밤은 좋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리지 않으면서 적당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점심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뒤에 드셔야 하며 저녁에는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저녁 모든 종류의 견과류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 많은 분이 저녁 식사 대신 견과류를 먹거나 TV를 보면서 견과류를 즐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몸이 쉬어야 할 시간이지 소화가 어려운 지방과 단백질을 받아들일 시간이 아닙니다. 견과류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소화를 위해 간 췌장 위장신장이 동시에 일해야 합니다. 만약 저녁 특히 7시 이후에 먹는다면 몸은 밤새도록 활동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잠을 깊이 못 자고 혈관은 쉬지 못하며 심장은 한밤중에 갑자기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날의 피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에게 이미 가장 민감한 시간대인 야간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 조언, 건강한 몸을 위해 깨끗한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견과류는 여러분이 올바른 종류를 선택했을 때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구매할 때는 소금, 설탕, 튀김이 없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껍질째 있는 산업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진짜이며 원물 그대로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 작은 견과류들은 만약 올바르게 선택된다면 여러분이 매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조용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 누구라도 언젠가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나이가 들었을 때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답이 비싼 치료법이나 너무 엄격한 다이어트에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해답은 자꾸 아주 작은 습관들에 있지만 만약 올바른 시간에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것들이 건강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의료계에 종사하며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무해한 습관이란 없다. 만약 매일 반복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수명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당신을 병원에 더 가까이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분석한 견과류들도 만약 올바르게 먹는다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특히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다면 양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을 조용히 뇌졸중의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과 여러 다른 나라의 많은 노인분들이 성공적으로 적용해온 3가지 황금 원칙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들을 매일 실천한다면 뇌졸중 심혈관 질환 그리고 혈관 및 혈압과 관련된 다른 위험한 합병증의 위험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일찍 먹고 가볍게 먹고 올바르게 먹어라.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밤은 소화기관이 쉬는 시간입니다. 위장관, 신장 이 모든 기관은 저녁 7시 이후부터 활동 속도를 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몸이 다른 기관들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늦게 특히 저녁 7시 이후에 견과류를 먹는다면 견과류 속 지방은 완전히 처리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혈액 속에 남아 혈액을 더 끈적이게 하고 혈액 순환을 더디게 하며 잠자는 동안 심장이 더 힘들게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견과류의 높은 지방과 에너지는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체중 증가, 수면 장애, 혈당 조절 장애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는 것이 충분할까요? 많은 연구와 실제 경험에 따르면 매일 약 15개 견과류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큰 종류라면 약 한 줌 정도입니다. 깨나 콩 같은 작은 종류라면 한 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많이 먹지만 저녁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적게 하지만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 견과류는 밥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단 것이나 짠 것과 함께 먹지 않는다. 저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밥 대신 견과류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노인분들을 만났습니다. 또는 입맛을 돋우기 위해 말린 바나나 건포도와 함께 견과류를 먹는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견과류는 보충식품이지 대체 식품이 아닙니다. 견과류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있지만 몸에 필요한 비타민, 섬유질, 복합 탄수화물은 부족합니다. 만약 주식을 거르고 견과류만 드신다면 몸은 영양 부족 상태가 되어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러우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억력 감퇴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견과류를 설탕 말린 과일, 단 우유나 소금 김치라면, 짠 국물 요리 등과 함께 먹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콤보입니다. 소금은 몸이 수분을 머금게 하여 혈관 내 압력을 높입니다. 설탕은 인슐린 수치를 불규칙하게 만들어 피로감, 심장 두근거림, 얕은 잠을 유발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견과류의 지방과 결합하면 몸이 가장 안정되어야 할 시간인 밤에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뇌졸중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의 작은 일부로 견과류를 드십시오. 녹색 채소, 현미밥, 신선한 싱거운 국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견과류가 진정으로 그 이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식사 후에는 일어나서 걸어라.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 원칙은 매년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이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래 앉아 있거나 바로 눕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화 과정은 느려지고 장내에 가스가 쌓이며 음식이 발효되어 복부 팽만과 소화 불량을 유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두개 내 압력을 높여 이미 고혈압, 동맥경화 또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힘든 운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후 집 주변을 12분 정도 걷거나 잠들기 전 몇 가지 스트레칭 동작과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심장과 간이 더 편안하게 일하도록 도우며 잠도 더 깊고 건강하게 잘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 영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나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매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견과류는 만약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심장뇌 그리고 뼈에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된 시간에 너무 많이 그리고 부적절한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견과류는 오히려 야간 고혈압, 수면 장애,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자신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조금씩 조절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혈관, 심장,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를 보호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이 매일 밤 온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공유한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 끼 식사부터 하나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금지하거나 두렵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공유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견과류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된 시간, 특히 저녁에 먹는다면 그것은 잠든 사이에 뇌졸중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습관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내 심장이 밤새도록 일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오늘 제가 공유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거나 생각하게 하거나 익숙한 견과류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배우자 가족 중 한 분 또는 아침마다 인사하는 나이든 이웃이 그분들 역시 저녁에 견과류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방금 함께 알아본 위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단 한 번의 링크 전송, 한 번의 공유 버튼 누르기가 누군가를 밤사이에 조용한 뇌졸중으로부터 구해내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지만 매우 큰 힘을 가진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자신을 위한 약속 하나를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저녁 7시 이후에는 견과류를 먹지 않겠습니다. 또는 저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견과류를 먹겠습니다. 와, 같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써보는 것은 제가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깨어있는 삶, 주도적인 삶, 건강한 심장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현실적이라고 느끼셨다면 만약 건조하고 기억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가득한 조언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진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들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마다 그것은 저를 응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는 건강하게 명확하게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살고 독립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며 매일 자식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병상에 누워 바라보는 대신 즐겁게 사는 것, 저는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음에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화려하거나 복잡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질병을 피하고 주도적으로 살며 매일매일을 진정으로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돕기에 충분한 현실적인 건강한 삶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공유하는 모든 정보는 교육적이고 공공의 목적을 가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을 치료 중이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또는 특별한 지시에 따른 식단을 하고 계시다면 식습관이나 운동에 관한 어떠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건강과 기쁨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깨어있으며 평안한 삶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